네, 안녕하세요. 어, 4월이 됐는데, 그죠? 4월이 됐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날씨에 대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일본 말입니다만은, 일본말로, 다루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루이. 이렇게 쓰나요? 다루이. 다루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굳이 한자로 쓴다면, 이렇죠. 다루이. 이게 뭐냐니까 다루이라는 말이 태자 한자로 태자 그죠? 우리 태가 됩니다면은 이걸 이래 써놓고는 일본말로 다루이라고 읽는데 이 다루이가 뭐냐니까 보다시피 지루하다, 예? 권태롭다, 게으르다,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지루하다. 그래서 아주 뭡니까? 긴박하지 못하고 늘어질 때, 사람이 쭉 처질 때, 그 드라마 혼들이 다루이됐네. 정말 그 드라마 정말 재미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시장이, 그죠? 요새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일본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정말 다루이 아니고 재미없네요. 주가가 오늘 보다시피 아침에 개장가 약간 플러스로 시작한 듯 했습니다만은 이내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나 네네 마이너스도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뭐 1, 2포인트 그죠? 그냥 뭐 지루한 한 자리 숫자의 보합을 옆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소폭의 플러스로 마감됐죠. 오늘 제가 우리 강의 제목을 구름 속의 산책이라고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말이 좋아서 구름 속의 산책이지 정말 일본말로 다루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말 공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일목균형표 원절을 읽어보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보다는 원절을 읽어보는 게 그래도 좀 바로 느낌을 그대로 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본말을 공부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간 오늘 시장을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봄날에 하프만 나고 그죠? 뭐 그런 양상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별부이 없는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은 0.54%나 올랐으니까 꽤 올랐죠, 그죠?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는 구름 안에 있고 코스닥은 구름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죠, 그죠? 구름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구름 바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항을 좀 덜 받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상승폭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나 0.65% 오르는 거하고 0.54% 오르는 거하고 50보, 100보 아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구름 바깥이라서 괜찮다 되죠. 달러의 문화 환율도 오늘은 별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됐고요. 외국인들 좀 아침에 좀 사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사는 듯 했습니다만은 130억 사가지고야 외국인들 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선물을 도로 팔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시장이 재미없느냐? 왜입니까? 사파이기 때문인 거야. 그죠? 지금이 사파이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정보들 LG엔솔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미국에 테슬라가 날아가면서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덩달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SDI, 삼성 SDI, LG화학, LG엔솔 이쪽에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전보 그죠? 에코프로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소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극적으로 구름 위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썩 그다지 산뜻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한 방향성 없이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차트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제가 그림 그대로, 그죠? 그림 그대로 구름 아래에서 재미없는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하다가 조금씩 이쪽으로 방향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이 재미없는 것은, 지금 재미없는 것은 역시 보다시피 얘가 구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구름 안. 구름이 저 하늘 높은 데 있으면은 이게 구름이고, 그죠? 하늘 높은 데 있으면 구름이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근처에 있으면 뭡니까? 땅 근처에 있으면 이게 안개죠, 그죠? 안개. 그죠? 안개랑 구름이랑 구름이죠.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개인 거야. 여러분들 안개 속으로 걸어갈 때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엉금 속도를 떨어뜨리고 쌍깜빡이 넣으면서 끔벅 해가면서 살살 걷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안개 속에 들어가면은 앞에 잘 안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다가 되는 거죠. 당연지사. 안 보이는 건 당연지사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예를 들어 과거에 움직여 보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세요. 과거에도 이 안에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뚫지 못하고 밀려버렸는데, 예전 구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전에도 별볼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별 볼일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구름 안에서 오랜 기간을 헤매다가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좋지 않냐. 맞습니까? 어제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지 않냐.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은 여전히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이런 그다지 그다란 상승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 봐서 제가 지난번에 금 설명할 때도 그랬고, 그죠? 금 설명할 때도 그랬고, 현재 후행스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후행스팬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얘가 후행스팬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옆으로 뚫고, 그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구행스핀이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덩달아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구행스핀이 뭡니까?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거니까, 현재 캔들을 26일 뒤로 미룬 거니까, 구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주가도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달러대 원화 환율은 지금 같은 지루한 모습에서 조금씩이나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재가입요? 다시, 가입하는 거 똑같이 다시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그 채팅 중에서 이인숙 님이 재가입하는 법 말씀하셨는데, 다시 가입할 똑같이, 처음에 가입할 때 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쪽에 에어클래스, 지금 에어클래스 분위기 아무도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에어클래스 관계자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재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채팅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없으면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찾았다 못 찾았다고요?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내일 시작할 때, 재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SDS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합 인포맥스 쓴다고요. 연합 인포맥스. 이거. 연합 인포맥스는 HDS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환율 나오는, 그죠? 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고.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갔죠. 그래서 결국은 환율 이야기가 갔습니다. 현재 후행 스피드 내려간다면 얘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인데 아직은 뭐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피드는 안 내려갔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정도죠. 그죠? 정도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상승세.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기미를 저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해외 종목들, 이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슬아슬하게, 그죠? 아슬아슬 여기서 어제 이렇게 됐다가 하루 더 떨어지자 하더라도 야 이러다가 만약에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죠. 그죠? 망한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밀려가서 이렇게 밀리면은 기준선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면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름 지지를 기준선 지지를 받고 어제 밤에 빵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구름이 지지 그 다음에 이 굳이 말한다면 후행스팬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시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겠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기대하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혹시나 얘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현실이 이렇게 된다면 현실과 기대가 다르다면 어디를 따야 된다고요? 기대나 우리의 신념에 비해서. 신념은 이런데, 기대는 이런데, 현실은 이렇게 된다면,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뭘 따라야 됩니까? 신념을 따라야 됩니까? 현실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죠? 현실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념은 항상 틀릴 수 있으니, 이거 괜히 이게 신념일까? 그러면 고집이죠, 고집. 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팔아라. 그거 말고도 종목 셌는데 종목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만 혹시라도 오래된다면 재빨리 팔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뭐 구름 하단도 아니고 구름 상단에서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서서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하 지수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죠. 기준선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후행 스팬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아직은 그냥 구경하는 정도. 꼭 사고 싶다면 정찰병만 보내는 정도. 그 다음에 유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다진 매도한 상태. 지금 뉴스 나오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행 스팬을 잘 보시면 후행 스팬만을 본다면 후행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죠? 이렇게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만 옆으로만 가거나 조금만 밀리면은, 그때부터는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저항들이 되면서 캔들 밑으로 접어드는 그런 꼴이 되죠. 그죠? 얘가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게 저항선이 되면서 캔들 밑으로 들어간 꼴이 되고 그러면 금값은, 원유값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WTI도 아직은 마냥 기준선 아래쪽에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진 매도해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였으니까 상승을 잘 즐겨왔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WTI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신나게 이까지 잘 왔는데,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매도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WTI. 마찬가지가 유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금값도 그렇습니다. 금값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후행스팬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후행스팬의 캔들을 이래 올라갈 때 이렇게 되면 되게 뚫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억지 해석이고요. 다소간 소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해서 금값이고, 금값. 그 다음에 석유를 생각해 볼 때 금값도 내려가고 있고 석유값도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나 전쟁이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 석유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해서 전쟁도 종전될 가능성이, 그죠? 전쟁도 곧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금값의 하락이라든지 원유 가격의 하락에 반영되고 있지 않겠냐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전쟁이 아무래도 우리에서는 정권시장에서 금도 금이고 석유도 석유입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하나니까 이게 만약에 전쟁이 꼭 끝나게 된다면 요새 어제 같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러시아군이 철군하면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뭐 학살하고 어쩌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면서 소위 전쟁 범죄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군이 철군하면서 어쩌고 했다는 이야기는 슬슬 종전 이야기가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겠냐.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코로나대로 이제 거의 이제 마스크, 치료해서 마스크 벗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소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시장을 이때까지 억눌렸던 뭡니까? 코로나,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질 거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미국대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당장 그분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청문회도 걸쳐야 되고 공식적으로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가가 4%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죠? 4%.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막 오르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금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살아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쟁은 사라지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금리나 또는 인플레이션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살아있지 않겠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시장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 사파라고 말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뭡니까? 지금 금리의 일드 커브가 수익률 일드 커브가 점점 플랫하게 되어 있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지 말고 소위 일드 커브를 하지 말고 뭡니까? 소위 장단기 금리차,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죠. 좁아들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공세를 많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공세를 많고 이거는 시장에는 아무래도 불확실한 요인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코리아에서 코스피는 여전히 구름 안에 있으니까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직은 조심조심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하죠, 그죠? 우리 여기서 CCI가 매도하라고 한 이후로 뭐 조금 오르는 듯 내리는 듯 하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매도, 그죠? 셀 신호가 나타난 이후로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CI로 거래하느냐, 아니 일목으로 거래하느냐. 일목으로 거래한다면 여기서 사놓고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었으니까 버텨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CCI는 사고 팔라가 자주 거래하니까 일목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는 매도다. 그럼 일목을 왜 보노? 일목 밑에 있을 때는 CCI가 사라 그래도 조금만 사고 사더라도 조금만 삽니다만은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사라 그럴 때는 왕창 사도 된다. 그래서 상승세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일목을 보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대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지수가 지수라고 화끈하게 움직여야 뭐라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보다시피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방향성에 있어가지고는 재미가 없죠. 그죠? 미국 시장은 맞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 드디어 힘을 내고 있고요. 그죠? 힘을 내고 있고, 뭐, 더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고,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미리 볼까요?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이 같은 경우에, 전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갑자기 이쪽 왔지? 일목균형표를 보고 있으면, 만약에 다른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거 말고, 일목균형표 싹 지우고, 자, 우리가 그냥, 기술적 바이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다른 지표 아무것도 없이 그냥 RSI하고 이걸 보자 시대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겠어요? 바닥에서 700달러 하던 게 700달러 하던 게 이게 1000달러 넘었네. 1084달러가 되네. 그래서 1000싹 다시 넘었네. 또 이 경우에는 뭡니까? 1000싹이 문제가 아니고 1100달러까지 갔잖아요. 700달러 하던 게 1100달러까지 갔지. 그죠? 더더구나 RSI는 상당히 과열권이지. 불안하면서 이거 팔고 싶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그려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구름 밖으로 나갔네? 그러면, 얘가 예상하기로 어떻게 합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예상이 되지 않았나요? 통상적으로 구름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얘가 구름하고 간격이 멀어질 때마다, 이격이 멀어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좁히더라, 얘기야. 요 좁히는 저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니까, 눌림목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다시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면서 밀리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죠. 그래야 뭐가 되느냐? Let Profit Run이 되는 거죠. 그죠? Let Profit Run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빵 올라가 이게. 그 다음날 빵 올랐죠. 그죠? 어젯밤에 빵 올랐죠. 그러니까 Let Profit Ru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고점인 줄 알고 불안하여서 매도했으면은 땅을 치고, 그죠? 땅을 치고 원통할 뻔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는 그래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들쑥날쑥한 데는 그냥 버티고 있더라도 충분히 Let Profit Run입니다. 항상 다 맞느냐? 그렇지 않죠. 일목균형표만 믿으면 무조건 먹느냐? 예를 들어 구름 밖으로 나갔네. 구름 밖으로 나갔네. 여기서 사자야 돼. 그죠? 여기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사지 않겠어요. 여기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가다가 밑으로 하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일단 합니까? 버텨. 홀드. 있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샀다가 밑으로 갈 때 하면은 지금 겨우 본전됐네. 그죠? 이 장구한 세월을 갖다가 고통과 좌절 속에서 불안 속에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이런 짓을 왜.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먹느냐? 참말의 말씀이야. 구름 밖으로 나오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올 경우 있다, 이거죠. 그럼 어쩌면 팔려, 뭐. 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게, 여기서 재매수하는 게, 물론 여기 아니, 여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재매수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약간, 이야기하다가 일로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스닥은 나스닥이 되겠지. 나스닥은 구름 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힘을 내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아직도 구름 안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좋아지려면 멀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앞으로 약간 눌림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상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코스피 할래? 코스닥 할래? 코스닥요.
또는 코스피 할래, 나스닥 할래, 나스닥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뭐 이렇게 지수로 봐서 시장의 분위기를 따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 있는 종목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구름 밖으로 나간 종목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엔터주들, 뭐 이런 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날 얘가 드디어 빵빵빵빵 해서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때는 삼성전자며, 그죠? 하이닉스며, 이런 것들, 현대차며, 그죠? 현대차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되죠, 그죠? 지수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를 보는 거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종목을 볼 텐데요. 지금 질문 중에 펀더멘탈에 관한 질문이 하나 와 있어요. 펀더멘탈에. 제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펀더멘탈에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 네,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퍼가 이런 게 매우 높거든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퍼가 높은 종목들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펀더멘탈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제가, 물론 나중에 또 따로 글로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상승 개별 종목 중에서 일부 타진 매도의 경우에 기준선보다는 RSI를 우선 검토하는 게 어떤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RSI를 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타진 매도할 때 예를 들어서 매도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목으로 따라가거나 또는 RSI로 따라가거나, 세 번째가 일목 플러스 RSI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일목으로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두 번째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다 판다가 되는 거고, RSI는 70m로 내려오면, 그죠? 70m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판다. 근데 사실은 매도하는 방법에서 일목이냐 RSI냐, RSI로 따라간다면 70m로 내려오면은 다 팔고, 반면에 다시 또 여기 70이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올 다 팔고 다시 내려갈 때 올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과격하다면 일목 플러스 RSI를 서로 병행시켜서 첫 번째 RSI가 내려올 때 일부 팔고, 두 번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더 팔고, 세 번째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판다. 이런 식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정할 때 예를 들어서 RSI를 따를 건지 일목을 따를 건지 아니면 일목과 RSI를 병행할 건지를 먼저 방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서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정할 때, 살 때도 마찬가지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따라가면은, 그렇죠.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놓으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따르는 게 좋으냐? 나름대로 다 일장일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기준선만 따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걸 따라간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이 경우에는 굳이 뭐 매도가 나버리고 계속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RSI로 따라간다. 뭐가 있나요? JYP 한번 볼까요? JYP는 택도 없네. SM 볼까요? YG 볼까? SM 볼게요. 뭐 특정이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있네. 오케이. 하이브 좋네. 자, 하이브의 경우에, 자, 하이브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기준선 나왔네, 사자. 그죠? 그 다음에 구름 밖으로 나왔네, 더 사자. 그죠?
그죠? 아직까지 얘가 기준선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 나갔다가 얘가 이렇게 나갔다가 아이고 이게 뭘 건드렸지? 세로. 자, 나갔다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니까 현재 조정받고 있는 것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이격을 좁히는 눌림목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으로 우리가 거래한다면 아무것도 매도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뭐 조정 보이는구나. 인데 만약에 그러다가 얘가 기준선 건드리면은 좋다 말았네 하고 일부 팔고 그래도 구름을 버틸 거야 라고 일부 팔고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 일목으로 보는 법. 아니면 RSI로 보는 법은 뭡니까? RSI가 여기가 매도니까 그죠? RSI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지? RSI로 보는 방법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지표가 다시요. 관심 지표에 RSI로 보는 방법은 여기서 매도니까 그죠? 여기 매도니까 일단 팔아놓고 몽땅 다 팔아놓고 다시 한번 RSI가 사라 그럴 때 기다리는 방법. 아니면은 세 번째 방법으로 어제 RSI가 팔라 그랬으니까 일부 팔고 그 다음에 혹시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더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던지고 뭐 이런 방법도 뭐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RSI를 그럼 이 세 가지 저축하는 방법이 항상 좋으냐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어서 YG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YG입니다. YG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 RSI가 매도하라 그러죠. 그죠? 매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매수 신호가 안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얘로 인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찬스를 좀 뭐랄까 이 뒤에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는데 그에 따르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약점은 있죠.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서라도 매도했으면 YG 같은 경우에 RSI가 매도라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괜히 팔았다 싶은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봐서 잘 팔았다가 됩니다만은 너무 빨리 성급하게 매도했다는 약점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항상 옳다는 법은 없으니까 어느 쪽이 좋은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먼저 기준을 딱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일 알겠습니다. 내일 변화일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었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변화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도 좀 돌리고 그죠? 좀 돌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